고양이 영업이라고 하죠. 고양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진짜로 고양이 보러 학원 오시는 분 계세요. 목적이 그거예요. 고양이 안 오면 안 온다고 학원. 당황해가지고. 자 보시죠.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인데 감가상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장가서 하지 않고 여기서 자 보시면 이제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는 뭐라고 해석하냐. 이거 가끔씩 말문제도 물어보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배웠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여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불러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하죠. 그죠? 왜냐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업무와 다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구하겠다라는 거 업무에 쓴 것만큼.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 여기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 주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 이렇게 나눠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 주시고 자, 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총 비용 있죠? 감가상각비와 나머지 우리가 수선비, 자동차세, 보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요. 합쳐가지고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비율 있죠? 그럼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비율만큼은 귀속자에 따라서 사유출로 처분합니다.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같은 걸로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자, 뭐냐면 우리가 임직원 자동차 전용 보험이다라는 거에 가입을 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 보험은 나 말고 가족이 가입할 수도 있나요? 있어요. 맞죠? 그리고 가족이 타다가 사고 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맞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임직원이 자동차를 타잖아요. 타고 사고가 났었을 때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회사 임직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가족이 가입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해주는 보험을 우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불러요.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업무에 사용되는 비율은 0%로 봐요. 그래서 시험에 나와요.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송금불산입 사유출 처리한다라는 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죠? 밑줄 다 칠 겁니다. 자, 근데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을 했답니다. 했으면 이제 업무에 사용한 비율을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얼마냐면 1,500만 원 이하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금액으로 봐요. 1,500만 원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봐가지고 여기 우리가 1,500만 원 이하잖아요.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을 합쳐서 1,500만 원 이하면 이때는 업무에 사용한 비율을 100%로 봐줘요. 맞죠? 100%로 봐주고 그 다음은 1,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얘는 일지를 적으래. 일지. 여기서 일지는 뭐냐면 주행한 일지요. 주행한 거리. 그래서 이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총 주행한 거리 있죠, 여러분들. 총 주행한 거리에서 업무에 사용한 거리를 일지를 적으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외워주실 게 출퇴근 거리 시험에 내거든요. 출퇴근은 부가가치세는 출퇴근을 업무에 쓴 걸로 안 보지만 소득세나 법인세는 업무에 쓴 걸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 사용 비율의 출퇴근입니다. 출퇴근 거리 포함이에요. 그렇죠? 현실에선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어떤 또라이가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가온이 정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한 2,000km 썼습니다. 절 벌해주세요. 쓰레기예요. 이렇게 할 사람 없죠? 우리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일기 쓸 때. 맞죠? 일기 쓸 때 거짓말 하잖아, 가끔씩. 맞죠?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막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있지도 않은 일. 맞죠? 분명히 그날, 지금은 날씨가 기록이 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날씨 그런 게 없었어요. 날씨 그 예보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날씨를 몰아서 못 써. 그래서 조금 맑은 막, 조금 말, 기억이 안 나! 조금 많이. 맞죠? 그렇게 썼거든요. 아무튼, 근데 시험에서는 또 그런 정직한 애들이 나와요. 알죠? 저를 뭐 벌해주세요라고. 됐죠? 근데 만약에 일지를 안 썼대요. 그럼 업무 사용 비율을 빵 퍼센트로 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전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총 쓴 비용이 1,499만 원이래요. 그럼 1,499만 원이 100%가 더 업무 사용 비율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얼마 썼냐면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 합쳐서 1,501만 원 썼대. 근데 모르고 일지를 못 적은 거야. 근데 세무서가 일지를 안 적으셨네요. 죄송하지만 빵 퍼센트. 눈물이 앞을 가리죠. 2만 원 차이인데 그죠? 업무 사용비리 빵 퍼센트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지를 안 적으면 1,500만 원까지는 인정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전체 쓴 거에서 1,500만 원까지는 업무에 쓴 걸로 봐줄게. 문턱 효과 되시겠어요? 말문제 대비. 시험에 잘 나와요. 업무용 승용차가 출제 1순위예요. 말문제를 진짜 많이 냈어요. 시험에서. 다 대비하시고 이걸로 그림으로.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을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외의 비용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만 부인하고 끝이에요. 끝인데 감가상각비는 다시 업무에 사용한 거 있죠. 그걸 또 한도를 따져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냐면 여기 업무용 감가상각비 있죠. 얘는 또 800만 원 한도하고 비교해요. 알죠? 800만 한도.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제재가 두 개예요, 두 개. 일단 지금은 두 개입니다. 알죠?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한 번 부인. 알죠? 그리고 업무에 사용하다라도 하더라도 800만 원 넘어가면 우리가 한도 초과.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800만 원 한도는 여러분들 1년치 한도예요. 1년치 한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언제 샀냐면 올해 7월 1일 날 샀다. 라고 하면 당연히 400만 원밖에 안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12분의 보유기간 월수인데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주긴 해요. 그렇죠? 됐고요.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800만 원 넘어서는 거 있죠? 얘는 송금, 불산입, 유보입니다. 여기까지는 할만하시죠?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입, 유보였잖아요. 맞죠? 자,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근데 뭐냐면은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만약에 리스나 렌트를 한 거예요. 그럼 리스나 렌트를 하면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스나 렌트하면 감가상각은 그 리스 회사나 렌터카 회사가 지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비가 없으니까 800만 원 한도 부인 안 당하겠죠. 그렇죠? 그런 애를 족치기 위해서. 알죠? 족치기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렌트나 리스를 한다면 감가상각비를 리스료하고 렌트료의 일정 퍼센트를 추정해 버립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 보시면 주석 2번 여기 아래. 그래서 여기에요.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내는 거 있죠? 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추정을 해요. 감가상각비로 추정을 합니다. 알죠? 추정을 해요. 오케이?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 리스인데, 우리가 운용 리스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운용 리스는, 여러분 리스가 뭔지 아세요? 리스. 리스는 뭐냐면, 내가 렌트는 좀 누가 사용했던 걸 빌리는 거잖아요. 맞죠? 리스는 내가 당장에 차를 사고 싶어요. 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이 쓰던 차를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새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방에 살 돈이 없어가지고 리스 회사가 대신 차를 사줘요. 사주고 거기에 보험료 지가 부담하고 자동차세 지가 부담하고 수선비도 지가 부담합니다. 알죠? 그거를 나한테 전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할부 개념으로 이자하고 이런 것들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리스예요, 리스. 그럼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내는 거죠. 그렇죠? 임차료 이자 내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럼 내가 만약에 5년인데 1년만 빌리면 그건 정말 빌리는 거니까 임차료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빈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리스 회사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뺀 걸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아시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운용 리스는 출제를 하냐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임차료를 2,400만 원 냈다. 근데 거기에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면 2,400만 원 전부 다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 꼭 유념. 그렇게 봐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추정해서 다시 800만 원 한다고 또 비교하겠다라는 거예요. 리스하고 렌트하면 800만 원 한도 피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원칙이 유보죠. 맞죠? 원칙이 유보인데 그럼 유보라는 거 우리가 자산부채의 차이를 유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유보로 할 때는 내 차여야 유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차면은 유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럼 남의 차이면 유보할 수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남한테 빌리는 그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800만 원 있죠? 800만 원 초과하는 건 기타 사유출로 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기타 사유출. 왜냐하면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은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칙이. 그렇죠? 그래서 사회유출 중에서 우리가 뭐 그 렌트카 회사나 리스 회사한테 세금 부담 때릴 일은 아니죠, 이게. 맞죠? 때릴 일은 아니니까 기타 사유출로 하는 거지. 이게 내 차가 아니니까 유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잘 외워주세요. 제일 짜증나는 게 운용 리스 나올 때가 제일 장납니다, 여러분들. 렌트 나오면 할만하거든요. 컴퓨터 알아서 계산해주니까. 꼭 외워주세요. 여기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는 우리가 제외한다고. 리스 회사가 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회사 내는 게 아니라.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보시면 여기 그럼 이 감가상각비는 세법상일까요? 장부상일까요? 당연히 세법상이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세법상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따져요. 지금은 왠지 업무 사용 단계, 업무 사용을 따지는 게 1단계고 800만 원 한도 따지는 게 제가 2단계처럼 설명드렸잖아요. 아니에요. 업무 사용 비율 따지는 게 2단계고 800만 원 한도가 3단계예요. 왜냐하면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되거든요.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그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 그놈. 되셨죠? 되셨죠? 넘어가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감가상각비 있죠?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 할 땐 다 세법상 금액이 됩니다. 알죠? 이외의 비용은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장부상을 쓸 거예요. 차량 유지비 같은 거. 자, 보실게요. 자, 여기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세법상 감가상각비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회사의 상각비랑 본래 한도 있죠? 800만 원 한도 말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한도. 알죠? 본래의 한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칙은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사 아니면 유보죠. 한도 미달이면 세무조항 있어요, 없어요? 원칙이 없죠. 근데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한도 초과.
요거는 한도입니다. 우리 송금산인 마이너스 유보는 우리 강제상각일 때 우리 감가상각 의제에서 했었죠. 강제로 송금 먹여버린다고. 감가상각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감가상각 의제가 업무용 승용차도 적용이 돼요. 알죠? 왜 그런지 설명할 거예요. 곧. 일단 외우실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본래의 한도를 따질 때 어떻게 하냐? 자, 암기입니다. 이거 시험에 말문제로 많이 내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한도를 따질 때 이 업무용 승용차가 2016년 1월 1일에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중점적으로 보실 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월 1일 취득하면 무조건 정액법 강제예요. 정률법 선택할 수 없어요. 정액법 강제예요. 암기. 암기상이 암기상. 알죠? 그리고 내용 연수는 선택할 수 없어. 무조건 5년이에요. 그렇죠? 5년이고 여기 보시죠.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먹인다라는 거죠. 송금산입을. 자, 그럼 여러분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왜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하는지를 설명하겠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감가상각 의제 적용한다라는 거. 세무 정도 냅니다. 해볼게요. 잘 보시죠. 자,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안 적었어요. 했죠? 근데 왜 안 적었는지 보니까 여기 보실게요. 왜 안 적었는지 보니까 회사가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가입을 안 했어. 알죠? 가입을 안 했어. 그럼 가입을 안 하면 감가상각비 적으면 다 감가상각비에 다 업무 사용 비율 0%니까 다 송금불산이 사유출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가 좀 짠 걸 굴린 거야. 나 이번에 전용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감가상각비 적으면 다 사유출돼 버리는데 큰일 났다. 적지 말자. 왜냐면 우리가 결산조정상이 원칙이잖아요. 원칙이니까 내가 감가상각비를 안 적으면 무조건 세법이 그래 인정할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래의 한도가 1,000원이래요. 그럼 본래의 한도가 1,000원이면 원래 세무적 없잖아요. 한도 미달이니까. 근데 아까 어떻게 했냐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금산입 1,000원 마이너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질문. 그럼 여기에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왜냐면 1,000원 강제로 먹여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선생님 송금산입이면 법인세 주는데? 주는 거 맞아. 당연히 일단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1,000원이죠? 오케이? 강제 먹였으니까 1,000원?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이쪽으로 오면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1,000원이에요. 맞죠? 1,000원인데 방금 자동차 전용보험 미가입했다면서요. 거기 말하면 송금불산입 1,000원이 사유출이 되고요. 그게 만약에 대표이사 차량이 가입을 안 했대요. 그러면 송금불산입 상여로 두드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송금산입했으니까 법인세는 줄었지만 다시 송금불산입했으니까 법인세를 차감한 결과는 없죠? 그 대신에 또 대표이사 소득세 내야 돼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아까 했던 마이너스 유보를 언젠가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 그러니까 왜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하냐면 회사가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걸 악용해가지고 회사가 업무에 많이 쓰면 감가상각비를 한도까지 꽉꽉 다 채워서 줬고요. 업무에 적게 쓰면 감가상각을 적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막기 위해서 무조건 강제상각 의제, 감가상각 의제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여기 화면 보실래요? 시험에 많이 냈어요. 업무용 승용차. 여기 보시면 나중에 어차피 다 풀 문제니까 지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죠, 여기. 보세요. 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500만 원 적은 거예요. 적었는데 이게 상각 범위액이 한도죠. 한도는 700만 원인데 회사가 500만 원만 적으면 이거 한도 미달이니까 원칙 세무조가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 포인트 업무용 승용차죠. 업무용 승용차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결산 조정사항이 아니라 강제 상각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송금 산입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감가상각 문제 나오면 업무용 승용차인지 아닌지도 꼭 보셔야 돼요. 그렇죠? 주의. 이게 아마 2점으로 나올 거예요. 2점으로. 워낙 중요한 애니까 잘 많이 못하고. 되셨죠?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뉴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